자, 지금 객체 스냅 작도 1번이라고 하는 도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줬는데,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았던 도면하고 조금 틀려요. 치수가 없죠. 치수가 없어요. 치수라고 해봐야 전체 치수하고 그리고 사각형의 치수 이 정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먼저 이 객체 스냅 작도를 하기 전에 지금 여기 사각형이 똑같은 사각형이 많이 있죠. 그래서 먼저 사각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왼쪽에 점이 두 개가 찍힌 사각형이 하나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얘 이름이 자, 이름이 직사각형이래요. 직사각형. 선생님, 그러면 정사각형은 그릴 수 없나요? 아니요, 정사각형도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이름만 직사각형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는 이 직사각형인데, 이 직사각형이
폴리선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성분이. 자, 그래서 이 폴리선에 관련된 분해라는 명령도 제가 같이 그 메모를 했어요. 자, 먼저 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명령은 두 점을 지정해서 사각형을 작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좌측 하단 그리고 우측 상단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지정을 메모를 해놨는데, 그러면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이 화면에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우리 처음 첫 시간인가요? 첫 시간에 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아니 엑셀이나 한글 붙여넣기 할 때 사용했던 그 명령이 바로 이 직사각형 명령이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그런데 두 개의 점을 지정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내가 지정하는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뭐 가로 방향이든 세로 방향이든 일직선상에 있으면,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있으면 그려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좌측 하단이나 우측 상단 이렇게 클릭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뭐 클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0, 100, 200, 200 이렇게 값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꼭 반드시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이 두 가지만 적용이 되나요? 자, 자, 순서가 좌측 하단 우측 상단을 했는데, 예를 들어 자, 우측 상단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좌측 하단.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안 되나요? 자, 이렇게 지정해도 돼요. 이렇게 지정해도 돼요. 그러면 혹은 우측 하단 좌측 상단, 혹은 좌측 상단 우측 하단, 자, 이렇게 지정하면 안 되나요? 다 돼요. 다 되는데 자,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때 그냥 클릭하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점, 뭐 선의 끝점이라든지 원의 끝점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클릭하면 상관이 없는데, 좌표값을 입력할 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좌표값을 입력할 때 자, 예를 들어 시작점, 사각형의 시작점을 50,50이라고 제가 입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길이가 50인, 지금 제가 나눠준 도면에는 길이가 48이고 그리고 저 사이가 12인 그 사각형들이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 자, 한 변의 길이를 50으로 줄게요. 자, 50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50인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처음 시작점을 50,50, 두 번째 자, 끝점을 자, 제가 50,5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처음 시작점 50,50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도 50,50이라고 지정하면 이렇게 그려질까요? 자, 실제로 그려지는지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새 파일 열어서 자, 뷰의 줌의 전체 하고, 자, 근데 이거 50,50 입력하고 50,50도 입력하는데 이렇게 그 다다다다 소리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직사각형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 직사각형 아이콘 여기 있죠. 직사각형 아이콘 클릭했더니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가 50,5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50,50 엔터. 자, 그랬더니 사각형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이렇게 자, 그려질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다시 50,50 엔터. 그랬더니 그려지네요. 자, 다시 해보면,
자, 시작점을 제가 50,50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엔터. 자, 그리고 여기 끝점을 50,50 똑같이 입력을 했는데 얘가 그려졌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에 내가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해서 자, 50,50이라고 입력한 이 값은 절대좌표예요. 절대좌표. 자, 그리고 이 다음 값은 상대좌표고. 자,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상대좌표인데 상대좌표가 처음에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있죠. 왜 처음에 상대좌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상대좌표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좌표로 지정이 안 되고 그 두 번째 전부터 상대좌표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절대좌표로 입력을 한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상대좌표 입력이 됐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좌측 하단, 자, 우측 상단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도 된다라고 했는데 왜 다른 방법을 안 쓰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 명령을 클릭하고,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구석점을 어차피 우리가 해볼 거니까 해서 지울 거니까 그냥 임의의 지점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임의의 지점을 클릭하고, 자, 지금 내가 지정한 이 점이 시작점인데 우측 상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려질 사각형의 우측 상단. 그러면 길이가 50이고 세로가 50인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리려면 자, 좌측 하단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좌측 하단 지정하려면 어떻게 지정하면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엔터 해야 이렇게 그려져요. 자, 지금 이 점은 시작점은 제가 임의의 점을 잡았죠. 자, 임의의 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좌측 하단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x는 왼쪽으로 가죠. 마이너스 기호 붙겠죠. y는 아래쪽으로 가요. 마이너스 기호 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엔터를 쳐야만 자, 이렇게 우측 상단, 좌측 하단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꼭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지가 않다면 굳이 우리가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줄 필요는 없겠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어떤 축이든 간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제가 여기 우측 상단, 우측 하단, 좌측 상단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된다면 자, 여기 입력하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기호가 붙겠죠. 왼쪽으로 가니까. 자, 반대의 경우라면 Y축이 마이너스가 나올 테고요. 자, 그러니까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축이든 간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꼭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지금처럼 우측 상단을 클릭하고 그리고 좌측 하단으로 우리가 꼭 지정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 기호 붙여주면 되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꼭 마이너스 기호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좌측 하단, 우측 상단을 메모를 해 놓은 거고요. 지금 두 번째 그린 사각형은 지우세요. 자, 그리고 얘는 지금 폴리선이라고 했어요. 폴리선은 우리 선 명령 중에 자, 여기 선 있고 원호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아이콘 보이나요? 자, 여러분들도 보이죠? 여러분들 모니터에. 자, 그게 바로 폴리선인데 아직 우리가 폴리선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는데 자, 폴리선을 폴리선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폴리선은 단일 객체, 하나의 객체라는 의미예요. 하나예요, 하나. 자,
제가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초록색은 자,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초록색은 우리 직사각형 명령으로 그린 그 객체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사각형은 제가 그 선 명령으로 그린 객체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도 지금 폴리선으로 그려진 거 있죠? 폴리선으로 그려진 거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 자, 클릭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한꺼번에 다 선택이 돼요. 선 하나만 내가 클릭을 했는데 한꺼번에 4개가 다 선택이 돼요. 자, 다시 한번 ESC 키 누르고, 자, 이 폴리선 여러분들 지금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그린. 자, 클릭했더니 선 하나만 분명히 클릭했는데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자, ESC 키 누르고 다시.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은 선으로 그린 게 없으니까 제가 한번 여기 선으로 그린 객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내가 지금 클릭한 이 객체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선 나머지 3개가 같이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얘 하나만 선택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제가 전체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폴리선의 객체를 선택했더니 파란색, 자, 이 파란색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는 친구 없어요? 파란색 점. 그냥 점이야? 사이즈 조절. 그렇죠. 역할은 안 해. 자, 사이즈 조절을 하는 그립이라고 했죠. 그립의 수가, 자, 저는 지금 얘가 5000, 그 오토캐드 2012라 가운데 부분에 좀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클릭을 하면 여기 그 모퉁이 네 부분만 그 그립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저는 여기 이 뭐죠? 선을 선택을 해봤더니 얘가, 자, 선을 선택했더니 그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보여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립은 12개가 돼요. 얘는 선으로 그린 것은 지금 양쪽 끝부분에 겹쳐져서 하나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2개씩이에요. 끝부분이. 자, 그립의 수도 틀려요. 자, 그리고 얘는 아까 폴리선은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내가 선 하나만 선택을 해도 전체가 다 선택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폴리선의 객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이런 명령이 있어요. 자, 여러분 수정 자, 여러분은 수정 명령 중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과 이렇게 생긴 아이콘, 이 2가지 보여요? 오른쪽에 보이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 자, 위에 있는 아이콘이 바로 못깎기예요. 못따기. 자, 이 아이콘이 못따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못깎기. 못깎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아이콘이 없을 거예요. 이게 없고요. 바로 밑에 보면, 자, 밑에 보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아이콘 보이나요? 자, 좀 표현이 과격해서 그랬는지, 자, 아이콘이 2010 버전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 아이콘으로 바뀌는데, 아이콘의 모양이 보통은 아이콘 모양이 잘 안 바뀌는데 얘는 좀 바뀌었어요. 자, 못따기? 못따기가 바뀌었나? 뭐 하여간 어쨌든, 자, 얘 지금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생긴 이 아이콘이 바로 분해 명령이에요. 자, 분해 명령이에요. 자, 이 분해 명령은 폴리선의 객체를 분해를 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상당히 간단해요. 객체, 저 먼저 분해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볼게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클릭하고, 자, 폴리선이나 혹은 치수, 혹은 블럭, 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객체를 선택하고 그냥 엔터만 눌러주면 끝나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각형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했더니 그립도 3개로 나오고, 그리고 아까는 선 하나만 선택했을 때 3개가 같이 선택이 됐는데 이번에는 선택이 안 됐죠? 자, 이렇게 분해를 해서 사용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 폴리선은 묶여져 있는 객체고요. 자, 그래서 분해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자, 여기를 봤더니 못따기, 못깎기, 아까 저기 분해 명령 위에 있던 명령들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옵션으로 이 명령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옵션으로. 자, 그리고 폭까지 사용할 수 있고, 고도나 두께도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고도나 두께는 3차원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사용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못따기, 못깎기, 폭, 자, 이런 부분들 먼저 그냥 간단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직사각형 명령에서는 이 옵션들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 먼저 그러면 지금 사각형 그려봤으니까 폭이라고 하는 옵션을 한번 줘보죠. 자,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직사각형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직사각형 클릭하고, 자, 이번에는 시작점을 110,50 엔터. 다시. 자, ESC 눌러서 취소하고, 자, 다시 한번 직사각형 명령 클릭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직사각형 명령은 아까 제가 폭이라고 하는 옵션을 준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옵션을 주려면 우리가 시작점을 지정하기 전에 옵션을 지정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 자, 그리고 옵션 표시가 있죠. 자, 여기서 밑으로 가는 방향키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밑으로 가는 방향키, 못따기, 고도, 못깎기, 두께, 폭,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고도와 두께 이 두 가지는 사용할 일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 폭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W를 입력하든가 아니면 마우스 커서로 폭을 클릭해 주든가. 자, 선의 폭을, 자, 1이라고 줘볼까요? 1 엔터. 자, 그리고 첫 번째 구석점을 다시 110,50 엔터. 자, 그리고 50,50 엔터. 자, 어떻게 되나요? 정사각형이 나왔는데 그 두께가 좀 두꺼워졌죠? 자, 이렇게 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옵션들은 여기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우리가 폭이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이렇게 폭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직사각형 명령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직사각형 명령 클릭하고, 자, 이번에는 시작점을 160,50 엔터. 160이 아니고 170이네. 자, 다시. 자, 170,50 엔터. 자, 그리고 다시 50,50 엔터 했더니 두께가 그대로 나오죠. 두께를 다시 지정하려면 옵션에 다시 들어가서 두께를 0으로 해놓고 다시 나와야 돼요. 자, 그걸 한번 해보죠. 자, 직사각형 명령 클릭하고, 자,
직사각형 명령 클릭하고 자 230, 50 엔터. 지금 계속 정신이 없네. 자 다시 한번 ESC 키 눌러서 옵션을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직사각형 명령 클릭하고 먼저 밑으로 가는 방향키, 이번에는 자 폭을 클릭해 주고요. 폭 0 엔터. 자 첫번째 구석점 230, 50 엔터. 50 엔터. 자 먼저 정사각형 명령 클릭하고 폭을 지정하는데 폭 0 엔터. 자 그리고 첫번째 구석점은 230, 50 엔터. 자 그리고 50, 50 엔터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 이거 하다보면 이렇게 그 두께를 지정해서 좀 이렇게, 저는 지금 두께를 지정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좀 굵게 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까요? 자 물론 여기서는 계속 지정하고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정사각형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른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두껍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두껍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옵션 하나만 더 지정을 해볼게요. 자 정사각형 직사각형 클릭하고 자 여기 옵션을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눌러서 옵션을 못따기 말고 못깎기, 중간에 보면 못깎기 있죠. 자 못깎기 클릭해서 자 못깎기의 반지름을 자 10을 줘볼게요. 10 엔터. 자 이제 첫번째 구석점은 290, 50 엔터. 290, 50. 자 그리고 끝점 50, 50 엔터. 자 290, 50 엔터. 자 그리고 여기 50, 50 엔터. 자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양쪽에 모서리가 라운드가 생겼죠? 양쪽 모서리에 라운드가 생겼어요. 자 제가 아까 옵션 값에서 자 옵션에서 못깎기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못깎기의 반지름을 지정하라고 하는데 제가 반지름을 10을 줬더니 자 이런 모서리 부분이 라운드가 그려져 있는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여기가 지금 원호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원호의 반지름이 10이에요. 10. 자 이거 우리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들 우리 많이 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분해 설명하면서 그 위에 못깎기 못따기 다 있다라고 했었죠. 그 명령을 사용하지 이 옵션에서는 잘 사용 안 해요. 왜냐면 아까 그 폭 제가 그 옵션 설명했던 거하고 그 비슷한 내용인데, 자 얘가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죠. 어쩌다가 한 번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 또 제가 지금 여기서 직사각형 명령을 그 지정을 하면 계속 이 옵션이 실행이 돼요. 자 계속 실행이 되는데, 자 항상 이런 사각형이 이런 모양의 사각형이 필요한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따로 명령을 따로 입력을 하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지정을 잘 안 해요. 자 못따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웠던 거, 이 직사각형 명령으로 지웠던 거, 다른 것들은 다 지우고요. 하나만 남겨보세요.
처음에 직사각형 그렸고, 그리고 저 뭐죠? 이거 그 지금 선으로 분해한 거. 자, 분해한 거 지금 자, 이렇게 자, 이제 우리 편집, 수정 편집 명령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복사 명령이 있어요. 두 번째. 자, 우리 지우기 명령 바로 밑에 보면 복사라는 명령이 있죠. 자, 여기 동그란 게 두 개가 됐어요. 우리 우리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더블로 불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복사라는 명령이에요. 자, 복사라는 기능인데 원본 객체를 지정 위치에 복사를 하는 기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수정 편집 명령을 배우면 선을 그리는데 그리는 명령보다 수정 편집 명령을 더 많이 써요. 선 명령이나 뭐 직사각형 명령 이런 명령보다도 복사나 자, 뭐 이동, 자, 회전 뭐 이런 명령들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복사 명령은 오토캐드 2006 버전까지는 멀티카피 기능이 옵션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중 복사. 그러니까 한번 내가 복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복사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복사 명령 선택을 하고, 자, 선을 하나, 둘, 셋, 넷 선택을 했어요.
자, 선택이 다 된 다음에, 자, 선택을 다 한 다음에 여기 이 표시 있죠? 자, 이 표시 제가 뭐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엔터.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CA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선생님 이거 안 되는데요, 바로 이 엔터를 안 눌러서 그래요. 엔터를. 자, 지금 여러분 거기 그 명령행에 뭐라고 지금 쓰여져 있죠? 맨 밑에 줄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명령 땡땡? 아닌데? 응? 자, 제 거 한번 볼까요? 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복사 명령 이거 실행 안 했나요? 자, 객체를 한 개 찾음 총 3개, 객체를 한 개 찾음 총 4개. 자, 그리고 객체 선택 땡땡.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물론 화면에는 제가 그 객체를 4개만, 그 선 4개만 그려져 있지만, 얘가 제가 다른 것들을 또 선택할지 얘는 몰라요. 그러니까 객체를 또 선택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객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얘한테 객체 선택은 다 끝났다라고 얘한테 알려줘야죠. 알려주는 그게 바로 엔터예요. 엔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 ESC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고요. 자, 복사 명령 선택을 해서 선 하나, 둘, 셋, 넷. 자, 선이 내가 지금 그 객체를 선택했는데 한꺼번에 선택한 친구들은 아까 분해 명령을 제가 하자고 했는데 그걸 안 한 친구들이에요. 분해 명령으로 얘를 분해를 하자라고 했는데, 자, 그럼 그거부터 같이 한번 해보죠. 자, ESC 눌러서 분해 명령 다이너마이트 클릭하고 왼쪽에 있는 객체 클릭해서 엔터. 자, 그러면 분해가 끝난 거예요. 자, 끝났는지 확인해 보려면 얘를 클릭해 보면 돼요. 자, 하나만 클릭해도 전체가 다 선택이 되거나, 선택이 되면 분해 명령이 제대로 안 된 거고, 저처럼 선이 하나만 있으면, 자, 분해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사 명령 클릭하고 선 하나, 둘, 셋, 넷, 선 4개를 클릭하고요. 클릭이 다 됐으니까 얘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엔터키를 눌러줘야 얘가 이제 선택이 다 끝났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기본점 지정하라고 하죠. 기본점은,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이 선이 지금 얘가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 위아래로 이렇게 얘를 이동을 시킬 건데, 자, 선의 끝부분을 잡고 오른쪽 부분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건지, 혹은 중간 부분을 잡고 이동을 시킬 건지, 혹은 왼쪽을 잡고 이동을 시킬 건지, 그 기준점을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왼쪽 하단을 잡아 볼게요. 왼쪽 하단 클릭. 자, 여기서도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클릭할 수도 있지만 여기 위치를 아니까 50,50이라고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입력하는 방법은 우리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 그 왼쪽 하단 클릭해서, 자, 두 번째 점은 60,0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60,0 엔터.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자, 띄어졌죠? 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가 복사가 됐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두 번째 점 지정 또는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번에는 자, 120,0 엔터. 180,0 엔터. 자, 얘가 4개죠. 자, 이렇게 왜 저래? 응? 자,
이렇게 복사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우리가 얘를 하나씩 이렇게 다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자, 윗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도 자, 이번에는 ESC키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고요. 자, 아까 우리 그 학과장님이 5교시만 해달라고 했는데 5교시만 하는 거 맞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합시다.